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끝나고 우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 얼굴 표정이 좀 대부분 좋아 보이시는데, 네, 보기와는 좀 다르게, 물론 선생님들 이 주관식이 그래요. 주관식이 이게 정확하게 쓰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어려워서, 네, 보기에는 다 예쁘셔가지고, 그래도 시험 끝나서, 네, 좋은 표정인 것 같지만 마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주관식이니까 이게 실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아쉬움도 많고 또 그렇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여하튼 이번 시험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최근에 문제가 쉬웠었잖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쉬웠거든요. 근데 한 3년 동안 문제가 쉬웠다고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번 시험을 해서 제가 작성하면서 본 건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이 좀 더 까다롭다는 생각도 들었고, 모성에서도 뭐 레오폴드 촉집반 했긴 했지만 그 문제 다루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또 쓰기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또 뭐 요추천자 자세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좀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전공. 그래서 교육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공 컷은 교육학은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게 나왔어요? 교육학? 아, 교육학 어려우면 이제 과랑은 넘기면 되고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잖아요. 교육학은. 그러니까 이제 전공 점수가 더 중요하게 됐겠네요. 전공이. 네.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1번 문제는 건강 증진 모형이죠. 팬더의 건강 증진 모형이고, 이거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각된 자기 효능은 활동과 관련 지각된 뭐 정서, 감정의 영향을 받고, 또 자기 효능이 높으면 행위에 대한 지각된 장애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나온 거였고요. 네, 그래서 좀 거의 썼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네, 그 다음 2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에서 보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내분비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여겨져요. 뇌하수체 전엽이고, 그리고 여기 성장 호르몬 요법에서 치료의 지속 여부는 장골의 끝에 있는 이제 성장판, 끝에 있는 성장판을 확인한 이후에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거의 좀 쓰셨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 한 장짜리를 보시면 여기면 이제 골단의 성장판, 성장 호르몬 투여할 때 이제 골단의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이거를 투여를 한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골의 끝에 있는 이걸 골단 융합으로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골단 융합은 다시 보니까 틀렸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장골의 끝에 있는 하고 어떤 부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성장판이라고만 해주셔야 되겠어요. 성장판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우리가 모성 사망비. 그래서 우리가 모성 사망비는 좀 많이 다루어서 썼을 거라고 여겨지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임신과 관련된 어떤 사망, 여성 사망이니까 이제 모성 사망비. 출생아 수로 나눈 거니까 모성 사망률이 아니라 모성 사망비가 되고, 출생 전후기 사망률이 사실 주상기 사망률이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도 거의 다 답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8주 이상, 임신 28주 이상 뭐 태아 사망자 및 생후 7일 미만은 1주 미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이제 출생 전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28주라고 하는 거는 거의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수강생님께서 합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네, 네, 제가 변주법적 행동치료 다뤘잖아요. 그거 저만 다뤘다 하던데요. 그리고 중용도 얘기했잖아요. 중용이 다 맞아요. 저도 그거 다시 한번 또 다른 자료에서 확인했는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거부터 지금 좀 너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중용 맞더라고요. 중용 맞고 또 수용도 맞고 수용과 변화거든요. 그래서 수용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 2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변주법적 행동치료도 그렇고 또 강의 때 말했던 것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올해는 좀 합격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기대하시죠? 네, 네, 기대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금단 증상이 있고 친구들 대다수가 야구 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치를 붙이지 않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금단 증상 때문에 하는 거는 우리가 신체적 의존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수업 때도 이 얘기를 좀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신체적 의존이 되겠고, 그리고 마약에서 이제 보상회로, 여기서 뇌 보상회로에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그 한 장짜리 자료를 한번 보면 이게 물질 남용의 그 원인이거든요. 물질 남용의 요인, 신경화학적 요인에서 뭐 신경전달 물질, 중독성 물질이 뭐 도파민이라든지 아편이라든지 뭐 가바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 보상회로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상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도파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보상회로, 그래서 계속 이 마약을 계속 하게 하는 거가 이제 도파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유치해서 쓰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답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래서 5번은 우리가 여기 변화 단계 모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거여가지고 뭐 계획전하고 계획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거여가지고 우리가 계획 전당에 6개월 이내에 뭐 수행할 의도가 전혀 없고 또 계획당 6개월 이내에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있는 인과관계에 따른 목표 설정이 나왔죠. 목표 설정. 그래서 인과관계에 따른 목표 설정, 우리가 투입 산출에 대한 목표 설정을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11월에 투입 산출을 했고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목표 설정은 우리가 인과관계의 목표는 평가, 프로시드 평가랑 같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평가. 그래서 과정, 영향, 결과 평가랑 같다. 그래서 이제 과정 목표, 영향 목표, 결과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운동 프로그램 회차별 진행률, 운동 프로그램 회차별 진행률이라고 하는 거는 과정 목표가 되겠고, 그리고 어떤 지태행의 변화, 지식의 변화, 뭐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거에서 영향 목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출제 위원들이 노량진에 강사들 문제를 걷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문제를 낸 거에서 약간 사이드로 웃고 많이 그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은 심전도 리듬, 부정백 유형을 쓸 것이라고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 특강 때 제가 설명했던 걸 제가 또 기억을 하거든요. 심전도 그리면서.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심실 조동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기저선이 조금 다르잖아요. 기저선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기저선이 좀 다른 거거든요. 밑에도 다르고 위에도 좀 모양이 좀, 위에도 그 높이가 조금 달라요. 그게 이제 심실 조동이 돼요. 조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심실 빈맥은 좀 더 이게 균일하거든요. 모양이랑 같고, 뭐, 규칙적이고, 모양도 거의 같다. 그거 심실 빈맥이고. 그래가지고, 일단 심실 조동으로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 단계 해야 할 소생술의 명칭을 쓰고 소생술의 단계. 그 제세동기가 자동 제세동기가 답이 되겠죠. 기억에서 보면 이제 심폐소생술 다음에는 자동 제세동기. 그냥 제세동기 해도 아마 맞다고 하죠. 제세동기 해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동 심장 충격기, 뭐 그냥 심장 측정기라고 해도 맞겠죠. 그리고 사실 제세동기는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중요하니까 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단계를 순서대로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4단계를 그냥 자세히 썼어요. 답안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히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전원폐 제 리듬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앞 글자에서 뭐 전원을 킨다, 그 다음에 뭐 패드를 부착한다, 그냥 그 정도만 써도 아마 답을 맞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칸에서 이렇게 긴 지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만 전원을 켜고 뭐 패드를 부착하고 분석 스위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심실세동을 확인해서 뭐 재세동을 한다. 그냥 그렇게 간단히 써도 아마 맞게 할 거예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밑줄 띈 니은에서 그래프의 리듬이 나타나고 맥박이 없을 때 한 교사에게 첫 번째로 투여하는 혈관 수축제 약품명을 쓸 것, 혈관 수축제 약품명을 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에피네프린이 답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 이론 교재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론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긴 해요. 하고 그리고 이게 거의 뭐 심성 샥의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아나필락토 샥에 쓰는 에피네프린을 쓰잖아요. 알파 베타 생각을 해가지고 알파가 혈관 수축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유추하면 맞을 수 있었겠고 그런 유추가 또 그 시험 상황에도 힘들어서 또 못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요. 네,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은 주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래서 제가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던 문제가 지금 나온 거가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부주의랑 과잉 행동, 그러니까 충동성, 아마 충동성은 거의 답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6개월 이상.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진단기준 할 때.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상도 좀 거의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다는데 과잉행동 산만함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먹고 있는데. 약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마 반동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의 반동 효과의 개념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반동 효과는 제 이론서에 그 재발 효과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게 그 번역상 제가 본 강론에서 번역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까 재발 효과랑 반동 효과는 그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이론서에 있는 대로 그냥 쓰셔도 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반동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약을 투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답도 다른 강론에서 찾은 것도 했는데 제 이론서는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반감기가 떨어져가지고 반감기가 짧아서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반동 증상 때문에 약을 복용 시간을 앞당기다 그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약 효과 지속 시간이 짧아지니까 얘가 재발이 되기 때문에 약을 빨리 또 투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반감기가 짧다라고 해도 그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마 맞았다고 할 거라고 여겨지고요. 네, 그 다음에 반응 대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인지행동요법 중요하다 했고 반응 대가는 사실 문제로는 내지 않았지만 제가 그 설명을 마지막까지 계속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행동치료하면서 반응 대가를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거의 좀 썼을 것이라 여겨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특권을 제거해서 행동을 감소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반응 대가가 되겠죠. 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그것이 나왔죠.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별 검사로 사용하는 50g 포도당 경구투여 검사의 기억을 시행하는 임신 주수. 임신 주수는 우리가 임신 24에서 28주였던 거 많이 풀었던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의 기준이 되는 거, 니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임신성 당뇨병이 의심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140 이상. 그래서 그냥 140이라고 해도 맞죠. 그냥 기준되는 혈당 수치를 쓰라고 했으니까 140이라고 해도 되고 140 이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태아 폐 성숙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미주친 디귿의 비율. 그래서 레시틴하고 스핑고 마이엘린 비율은 이제 2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이유. 아기는 출생 직후에 저혈당이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막판에도 문제를 냈던 거였죠. 막판 11월 달에도 이제 분만 후 그 당뇨병 어머니 신생아 갖게 되어지는 분만 후 저혈당 부분이어가지고 이것도 거의 썼을 것이라 여겨져요. 이제 과인슐린 혈증 때문에 그래서 이 혈당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갈게요. 9번은 일형 즉시형 과민 반응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져요. 그래가지고 일형 즉시형 과민 반응은 IgE 항체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과민 반응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쇼크에 빠지는 등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아나필락틱 샥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보면 접촉성 피부염, 그 접촉성 피부염에 피부 검사의 명칭하고 판독 시간을 포함해서 검사 방법을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의 첩보 검사, 이것도 제가 11월 강의 때 제가 그 피부 문제를 내면서 그때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첩보 검사 설명하고 또 방법도 제가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피부에 조사하고 싶은 물질을 묻혀가지고 2번 검사한다. 1일째. 그래서 이제 1일째 붙여놓고 떼어낸 직후하고 그로부터 또 1일째 한 번 더. 그러니까 48시간 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좀 헛갈릴 수 있긴 하겠네. 하여튼 천을 2일째 붙여놓고 떼어낸 직후와 그로부터니까 이제 이것도 1일째 판정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답안은 조금 수정을 좀 해주세요. 급하게 만드느라 좀 그랬고요. 네.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갈게요. 10번 문제는 이제 후양적 코트 문제였죠. 후양적 코트 문제.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역학조사 연구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 거, 후양적 코트는 아마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져요. 여기서 이제 노출하고 비노출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후양적 코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주진 니은의 근거에 사례 발생률을 산출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했죠. 사례 발생률.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발생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생률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풀어본 거였고,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26.6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그 단위가 뭐 퍼센트라든지 단위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위를 퍼센트를 쓸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퍼센트를 썼어도 틀렸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26.6 해도 되고 26.6% 해도 뭐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네. 그 다음 문제. 표 1에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식품명을 쓰고 해당 식품의 상대 위험비 산출값을 계산식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잡곡밥, 닭볶음탕, 햄, 야채 볶음.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다 맞추셨어요? 네? 맞추긴 맞췄어요? 네. 맞추긴 맞췄는데, 하여튼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했던 거여가지고 또 이거 세 가지 다 또 한다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닭볶음탕이 되겠고, 6.9이기 때문에 닭볶음탕이 뭐 식중독 발생의 원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기입을 하면 되겠고,
있고요. 이거는 하여튼 좀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 정확하게 쓸 수 있었겠죠. 네,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요로 간염, 그래서 올해 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올해 나온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로 간염 확진하기 위한 검사, 요 배양 검사는 뭐 아마 썼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여자한테 요로 간염이 잘 발생기는 원인도 이것도 과거 기출이잖아요. 기출이 나온 거여서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호가 나왔죠. 간호도 사실 문제가 쉬웠죠. 쉬워서 아마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 우리가 문풀 때도 풀었던 거여서 썼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그 12번 문제에 있어서는요, 네, 기온, 기류, 이제, 그래서 기습 복사열이죠. 그래서 기습 복사열. 그래서 답이 조금 잘못 나왔어요. 기습, 잘못 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습 복사열이 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열 요소라고 하는 것도 이제 11월 강의 때 그때 아마 이제 같이 설명을 또 해드려서 아마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저체온증의 기준이 되는 체온을 쓰라고 했죠. 저체온증. 그 저체온증의 체온은 제 이론서에 있었어요. 35도였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35도라고 하는 거는. 저체온증 이제 과거 객관식에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디귿, 열사병에서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기전을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의 시상하회 체온 조절 중추의 장애로 인해서 발안이 정지가 돼가지고 체온이 상승해가지고 의식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A형이 끝났고 그 다음 이제 B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을 보도록 할게요. B형의 1번 문제. B형의 1번 문제에 있어서는 혈우병은 이게 X 염색체 열성 유전, 반성 열성 유전이죠. 반성 열성 유전으로서 특히 반성이 X 염색체였고, 그리고 이것도 보인자일 확률, 이것도 이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죠. 50%가 딱 나왔죠. 50%. 여기서 보면, 네, 이거는 기출도 많이 됐던 거여서 아마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기억을 성염색체라고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염색체는 아무래도 틀렸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염색체 안에서도 X염색체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성염색체라고 하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X염색체라고 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 있어서는 금욕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 대비 결과, 자원 대비 결과는 사업의 효율성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투입 비용 대비 절약한 흡연 시간, 절감한 담배 구매 금액, 건강 개선의 효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금액, 이런 것들 결과를 화폐 단위로 했다. 비용 편익 분석이었잖아요. 비용 편익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마 막판 때 그때도 다루었던 거여가지고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래서 3번 문제에 있어서는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방식과 보험급여 보장 방식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다루지는 못했죠. 다루지 못했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강론을 찾아봤더니 모든 강론이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강론에만 있더라고요. 그냥 한 권짜리. 보니까 한 권짜리, 지역사회 간호학이 2권짜리가 많이 있고 한 권짜리도 있는데, 보니까 이번 시험 문제가 약간 한 권짜리 저자가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한 권짜리에 있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고, 한 권짜리 있는 내용이 약간 좀 세밀한 부분? 그래서 모든 강론이 없는데 그 방진 장갑도 모든 강론이 없거든요.
한 권짜리 그런 좀 드물게 있는 곳에 지역이 좀 문제가 그런 식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치해서 쓰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보험료 부과 방식, 우리가 건강보험도 월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부과하고 월급이 적은 사람은 적게 부과하잖아요. 그것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부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상식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했다라고 하면 거의 맞는 거예요. 뭐 능력 비례 부담 어려운 말이고 하여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한다 해도 맞게 하겠죠. 그리고 보험급여 보장 방식, 이것도 보험급여 보장 방식도 어떻게 보험급여 어떻게 보장해 주냐. 보장해 주는 것도 균등급여. 균등은 뭐야? 다 같이 똑같이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장해 준다라고 쓰신 분은 아마 맞아요. 그것도. 왜냐면 균등급여의 의미가 그냥 똑같이 균등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말로 풀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쓰셔도 맞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쓴 사람이 많진 않겠죠. 네. 그 상황에서 긴장된 시간 상황에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쓰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가로 안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사회보장제도의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사회보장제도의 명칭. 그리고 이 사회보험은 우리가 노상고건연으로 제가 막판에도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고용보험이 없는 거니까 고용보험을 쓰시면 되고, 공공부조도 이제 의료급여.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거의 좀 아마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도 제가 좀 기뻐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네. 4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이것도 이제 막판에 했었죠, 우리가. 강박사고, 강박행동 아마 이거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사라는 숫자가 떠올라요. 사는 죽음을 뜻하잖아요. 사라는 숫자가 생각날 때마다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강박사고이고 사라는 숫자가 생각날 때마다 죽지 않으려고 7이라고 계속 말해야 해요. 이것도 어떤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이죠. 그러니까 강박행동이고 거의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미프라민, 양리작용 중 두 가지를 서술할 것. 그래서 양리작용 중 두 가지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클로미프라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실 몸풀 강의 때 또 그 설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이 세로토닌 감소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로서 SSRI랑 클로미프라민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클로미프라민이 특히 TCA이지만 얘가 세로토닌이 이제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항강박 효과가 있다. 항강박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항강박 효과가 이제 강박사고를 강박 행동을 감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를 첫째, 둘째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클로미프라민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다룬 거는 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클로미프라민을 자세히 강박장애에서 다룬 선생님은 제가 제일 자세하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 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정신간호학에서 제가 좀 많이 적중을 한 것 같아서 저도 참 많이 기쁘고요. 네, 그 다음 5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래가지고 5번은 레오폴드 검진법, 레오폴드 검진법은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태위의 정의를 쓰라고 했죠. 그 태위 부분도 사실 제가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태위라는 부분이 이제 모성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체의 장축과 태아의 장축의 상호 관계, 종이횡이 그런 말 써도 종이횡이 그런 말도 써도 답을 맞겠다고 하는 종이횡이 같은 것이 태위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써도 답이 맞는 거죠. 맞고. 그래서 태위는 약간 거의 좀 썼을 거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귿이 좀 어려웠죠.
디귿을 시행하는 목적을 서술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디귿을 보면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하복부를 잡고 태아를 위로 밀어 보셨겠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3단계, 레오폴드에서 3단계에서 우리가 특히 그 진태, 뭐 선태 진태에서 진태, 진입이 되어졌는지 그 부분이 일단은 좀 진입이 되어졌는지 하고 이제 그 두정인지 안면위인지 이 부분은 사실 7, 9월 문풀 때 문제를 냈었긴 했죠. 냈었긴 했는데 좀 어렵긴 했죠. 문제가. 근데 냈었긴 했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쓰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사실 여겨져요. 이거를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진입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디귿의 목적은 진입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것도 그냥 제가 자세하게 썼지만 그냥 진입되어져 있는지 확인한다만 써도 답을 맞게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뭐 만약 선집은 고정되어서 만져지지 못하면 진입된 상태이고 또 이제 만져지면 선집부가 움직이면 진입되지 않은 거다가 될 수 있고 류에서 마지막 촉진을 하면서 두정이라고 하셨어요. 두정이 태세. 그 두정이도 제가 7월에 문제 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부를 굴곡했을 때 팔다리랑 같은 쪽에 있으면 두정이다. 그래서 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냈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긴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시험에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은 냉찜질. 여기서는 염자이죠. 염자. 그래서 인데 냉찜질의 효과 두 가지. 이것도 막판 11월 때 그때 제가 냈죠. 이거 냉찜질의 효과를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냉찜질의 효과는 쉽긴 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혈관 차기하면 혈관 수축해서 혈류량 감소, 출혈과 부종을 감소시키고 또 우리 냉찜질은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거, 신경 전달 속도를 감소를 시킨다든지 뭐 신경의 근육 경련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고붕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그래가지고 석고붕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도 두 가지를 쓰라고 했죠. 사정은 두 가지. 그러면 이제 혈관 손상의 혈관의 이제 압박의 증상, 혈관의 손상, 혈관 압박, 그리고 혈류가 손상된 거, 그리고 신경의 압박, 신경 손상으로 아마 좀 이렇게 썼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혈류가 압박해가지고 지금 창백하고 냉감하고 맥박 소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 압박으로 통증이나 감각 변화, 운동마비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좀 그렇게 썼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네, 그다음 이제 7번으로 가면요. 7번 질내서 밑줄 친 기억의 역할을 서술할 거. 도델라인 막대균. 그래서 데델롤라인 막대균의 역할은 네, 이거는 거의 다 썼을 것이라 여겨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도델라인 강균이 글루코게를 분해가 젖산을 만들고 젖산이 이제 우리가 산성을 만들어서 세균 감염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은 조밀증, 해면증, 기저증으로 나누어지면 월경실은 분만에 탈락되는 조밀증, 해면증을. 그래서 월경실은 분만에 탈락되는 건 기능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난소, 가임기 동안 가임기는 임신 가능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임기 동안 두 가지 주요 기능. 그래서 우리가 난소의 주요 기능은 아마 이것도 저도 얘기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거의 다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르몬 생산.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을 생산하고 뭐 안드로겐은 빼도 돼요. 얘는 마이너니까.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을 생산하고 난소에 성숙한 난자를 배출해서 배란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거의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네, 그다음 이제 8번 문제로 가면요. 8번. 밑이친 기역과 니은의 징후를 각각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기역과 니은의 징후.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제 귀 앞부분을 가볍게 톡 쳤는데 앞부분을 쳤는데 얼굴에서 경련이 일어났어요. 이건 15스택 징후가 되죠. 15스택 징후가 되겠고 그리고 니은에서는 팔에 혈압 커브를 감아 3분간 압박했더니 손목이 구부러지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루소 징후. 그래서 이거는 과거 기출이죠. 과거 기출이어가지고 거의 썼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 두 가지 명칭과 각각 기능. 이것도 사실 과거 기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부갑성 호르몬과 칼시토닌. 부갑성 호르몬은 칼슘을 높이고 칼시토닌은 혈청 칼슘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만 써도 맞게 할 거예요. 뒤에 뭐 부가성 호르몬은 파고해서 뼈에서 뭐 칼슘과 이온을 혈액으로 뭐 방출하고 또 얘는 부가성 호르몬 또 우리가 신장으로 자연에서 칼슘을 재흡수를 한다. 그렇게 써도 되지만 그거 안 써도 아마 지면상 지금은 그냥 간결하게 답을 쓰는 걸 그냥 요즘은 그런 걸 더 요구하거든요. 채점하기 쉽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혈중 칼슘을 높인다라고 해도 아마 맞다고 할 거예요. 칼시토닌도 그렇고요. 혈중 칼슘을 낮춘다라고 해도 맞다고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갈게요. 9번. 그래서 9번 문제에 있어서는요. 미치진 기억의 정의를 서술할 거. 기억의 정의.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정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많이 냈었죠. 내고 문제도 내고 또 얘기도 많이. 제가 이번 문제 보면서 그 6월에 전체 모의고사 했었잖아요. 전체 모의고사. 그때 낸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백혈구 이거 냈었고 임당도 냈고 또 뭐도 냈지? 하여튼 제 기억에 그때 6월 때 냈던 문제들도 많이 나왔다고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몇 번 냈던 거였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급성이니까 이제 미성숙한 거잖아요. 급성이니까 미성숙한 거고, 림프구에 미성숙한 건 림프 아구니까. 이것이 골수 축적해가 조혈 기능이 저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써주면 돼요. 미성숙 림프 아구가 골수에 축적해서 조혈 기능이 저하됐다. 그 정도만 써도 답이 맞죠. 그 다음에 느은에서도 범혈구 감소증, 백혈병에서 범혈구 감소증이 생기는 것은 골수의 비정상적 백혈구가 과다 증식이 돼서 정상적인 조혈 조직이 압박이 되니까 조혈 기능이 저하가 돼서 범혈구 감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범혈구 감소는 이제 적혈, 백혈구, 혈소 반응 다 감소가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 디귿, 미추틴 디귿 서술하고 요추 천자를 할 때 아동의 자세에 대해 서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백혈병 환자 이 혈액 검사 중에서 저는 특강에서 본 동영상 중에 요추 천자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백혈병 하나에게 요추 천자를 하는 목적이 궁금해요. 백혈병 하나에게 요추 천자를 하는 목적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내가 강론을 다 봤는데 백혈병 하나한테 하는 검사 이름이 골수 검사라고 하지 특히 요추 천자라고 하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튼 골수 검사로 하면 선생님 답이 거의 나오잖아요. 목적이 골수의 기능을 뭐 평가한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문제를 그냥 요추 천자라고 그렇게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추 천자를 하는 목적은 골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틀렸다고 맞다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 보면 요추 천자 목적이 여기 제가 쓴 거 보세요. 이거는 강론에 다 확인한 건데 목적이 골수의 조혈 작용을 평가하는 검사로 골수의 조혈 작용을 평가하는 검사로 혈 질환을 진단에 사용된다.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전골 물질의 수, 크기, 모양 등을 평가해서 골수세포 등의 성숙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판단한다. 이것이 뿔이지만 뭐 지면상 그냥 지면상 거의 이게 네 칸이잖아. 네 칸 중에 한 칸 정도 쓰는 답만 써도 답을 맞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골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도 저는 맞다라고 할 거라고 여겨져요. 자세는 이제 복이다. 이제 복이 엎드린 자세라고 강론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후장골릉에서 뽑잖아요. 제 이론서 그림도 있었거든요. 골수 검사하는 게 후장골릉. 후장골릉은 뒤에 있잖아요. 엉덩이 뼈잖아요. 엉덩이 뼈에서 이제 골수를 딱 하려면 엎드린 자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생각하기가 쉽진 않긴 하지만 유추하면 이제 엎드린 자세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자세를 맞은 분은 거의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드물 거예요. 그거는. 네.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웹툰 주인공이 친구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상처 내면서 푸는 것을 보고 따라 해봤어요. 따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시죠. 동일시도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아마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인지치료의 목적. 인지치료의 목적은 우리가 뭐 인지치료 과정의 그 효과가 거의 다 유사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치료의 목적은 이제 인간의 왜곡된 사고, 뭐 부정적인 사고가 장애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뭐 현실적인 사고로 바꿔주면 그럼 그 사람의 정서 행동, 사고와 정서 행동은 서로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정서 행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쓰면 거의 이제 인지치료 효과 부분으로 썼으면 거의 다 맞다라고 할 거라 여겨지고요. 네, 그 다음에 변주법적. 그래가지고 변주법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변주법적 행동 치료에서 변화와 수용 사이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제 이거 변주법적 행동 치료가 나와가지고 또 내가 이걸 밴드에도 냈잖아요. 그 정의, 특히 지금 정의가 나온 거잖아요. 정의가. 그래가지고 변화와 수용 사이에 이제 균형을 찾는 거니까 수용이고, 그리고 정서에 휩쓸리지 않고 강한 정서적 경험 속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이 말을 쓰진 않았죠. 정서에 휩쓸리지 않고 강한 정서적 경험 속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능력.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변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이라고 했었잖아요. 정반합. 그래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 중용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변주법의 가장 그 핵심 정의는 그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또 그 정신간호학 교수님한테, 또 연대 정신간호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중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했던 문제였어요.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갈게요. 11번, 미치진 기억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의 명칭을 쓰고 발생 기전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드릴을 사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특히 추운 날에는 손가락의 감각이 멀어지고 화끈거린 통증과 냉감이 더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노병, 우리가 이제 진동기구 사용해가지고 레이노병이 새는 거. 레이노병 해도 되고 레이노 현상 다 맡은 말이고, 이것도 사실 한 4년 전에 나왔던 기출이죠. 그래가지고 이거의 이제 발생 기전도 기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작은 피부 동맥의 혈관 수축성 경련으로 이제 창백하고 변하고, 이거를 또 어떤 선생님 뭐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쓰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강론에는 이게 이것까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기전상 진동을 하면 자율신경이 항진을 받잖아요. 자율신경 항진을 받으니까 혈관은 알파에 의해서 혈관 수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생각 맞았다고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의 명칭을 쓸 것. 네, 보호구의 명칭, 니은. 드릴 사용으로 인해 손에 전달되는 진동 관리를, 보호구의 명칭이 이제 방진 장갑이거든요. 방진은 이제 진동을 전달되지 않게 하는 거. 진동을 전달되지 않게 하는 장갑이 방진 장갑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은 강론 인게 아니라 그 한 권짜리 뭐 소수 강론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진 장갑 쓴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여겨지고요. 근데 또 어떤 강론에는 장갑이라고도 되어 있는 강론도 있더라고요. 장갑이라고 된 강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이라고 써도 아마 맞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 강론은 장갑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갑 쓰신 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장갑도 맞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미친 디귿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쓸 것. 그래가지고 직업별 유소견자로 진단받으면 산업재해 보상 신청. 그 산업재해 보상 신청하고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제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제가 모의고사 때 설명했죠. 그래서 네, 설명했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것도 좀 기뻤어요. 네, 근로복지공단이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
끝난 거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공이 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공은 분명히 좀 내려가요. 전공도 내려가고 교육학도 어려웠다면서요. 어렸으면 이번 컷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한 10점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번 컷, 그리고 경쟁률이 작년보다 좀 떨어졌잖아요. 작년보다 경쟁률 떨어지는 거 아시죠? 작년에 평균 경쟁률 7대 몇이었는데 올해 6대 몇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떨어졌고 교육학도 어려웠고 전공도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컷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여겨져요. 뭐 적게 떨어지면 하여튼 내가 몇 점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컷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면접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실수 안 한 사람 없어요. 이거 주관식 쓰는데 실수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객관식은 실수 안 할 수 있지만 주관식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실수 안 하고 내가 다 썼다라고 하는 사람 소수예요. 진짜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관식은 실수해도 내가 수석하는 분 봤어요. 그분은 서술형 린넨하고 옛날 린넨하고 웨버를 거꾸로 써가지고 4점을 날렸잖아요. 그런데도 수석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면접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선생님 또 이 가치점이 또 정확한 채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은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면접 공부 안 하겠다 하는 분은 진짜로 나한테 전화를 주셔야 돼요. 진짜로. 면접 공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 늦지 않는 거고. 그리고 네, 면접까지 공부하는 거는 선생님의 그 과거의 시간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과거에 많은 시간을 지금 공부해 왔는데 이 면접 발표가 12월 28일에 나잖아요. 한 달 동안 면접 공부 그거 못해요? 아니 몇 개월 지금 공부했는데 한 달 면접 공부를 못한다는 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면접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돌아 볼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앞으로 나가는 거지 뒤돌아보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을 보면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면접 공부를 온 힘을 다해서 또 이거 시험 뭐 내가 실수한 거 뭐 또 저기 막 시험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1차 시험 얘기를 왜 해요? 선생님은 면접 얘기만 하셔야 돼요. 면접은 오픈 답이거든요. 오픈 답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많은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이야기와 말할 거리들이 내 머리 안에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괜히 이거 지난 거 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만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